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최악의 홍수가 터져 일본 국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일본 수재민들을 위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어김없이 골판지로 재난용품들을 제공하고 있어 장난하냐? 아직도 골판지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린 것이냐? 피해자들의 고충은 더해가고만 있다는데요.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 규모가 더 커서 무려 10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통령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폭우가 비껴간 것일까요? 옆 나라들 보면 정말 피해가 장난이 아니던데 한국은 안전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규슈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 집중호우, 사상 최악의 홍수로 사망자가 69명, 실종자는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야마모토현에서 62명이 숨지고 6명 실종, 오이타현에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후쿠오카현에서 2명이 사망하고 나가사키현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도 1명이 실종되었고 에이메현에서 2명 사망, 시즈오카현에서 1명 사망, 도야마현에서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외 12개 현에서 101개 하천이 범람해 10,000채 이상의 주택도 침수되었는데요. 현재도 3,600명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비가 왔길래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것일까요?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이 1234mm인 걸 고려한다면 반년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린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경찰, 소방대, 자위대 등 약 8만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구마모토 등에 산발적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구조 작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반년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다니 정말 엄청난 강우량인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 대처는 잘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아베 신조 총리의 위기 대처 능력을 생각한다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베 신조 총리 또 정신없어 보이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현재 수재민들은 임시체육관에 생활하는데 여러 면에서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식수와 음식이 부족해 사람들이 굶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츠시로시의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의 수용 인원을 크게 줄이고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골판지 가림막을 설치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수재민들은 허술해 보이는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야츠시로시는 가림막 이외에도 골판지로 만든 침대, 칸막이, 비접촉식 온도계 등을 긴급 지원하며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을 우려한 일본 이재민들은 골판지 대기소를 믿지 못하고 차량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4월 나리타 공항 로비에도 골판지 대기소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항 로비에 해외 입국자 임시 격리 목적으로 설치한 골판지 대기소는 비난이 쇄도하며 격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만 남겼고 코로나19로 연기는 됐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도 골판지 침대를 선보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공급하면서 200km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친환경적 소재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홍수가 난 지역에 골판지를 투입하자 현지 피해자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골판지, 즉 종이는 습기에 취약합니다. 물이 조금만 묻어도 망가지기 일쑤고 물을 머금고 있는 습성도 있어 우글쭈글 형태가 변형되며 장기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피소에 머물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골판지로 된 가림막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체 왜 이렇게 골판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일본 언론 위드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비행기 좌석에 장시간 앉을 때 허벅지나 장단지 등 심장과 먼 다리에 피가 정체해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 심폐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수출입, 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쯔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쯔비시는 강제징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한국에서 요구하니 아베 신조 총리가 수출 규제라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연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미쯔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연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의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 대학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쯔비시사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입니다. 역대 이사장 모두 미쯔비시 출신 임원을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홍수로 3천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경제 피해액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방에는 폭우와 홍수로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 장족 자치구, 충징, 스촨성을 강타해 이재민 3,400만 명의 141명이 사망 혹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후이성 황산시에선 480년 전 명나라 시대에 세워진 전하의 다리가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땅이 워낙 크다 보니 피해 면적도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남한 면적의 260배에 달하며 중국 전역에서 주택 25만 채가 파손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2667헥타르에 달하며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만 617억 9천만 위안, 하나로 10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는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 응급관리부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자 조기경보, 수재물자, 조달, 재해 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홍수 피해 최소화와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2만 명이 수해 위험으로 긴급 대피 조처됐고 60만 명은 긴급 생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차 7천여 대, 군인 4만 3천여 명, 구조인력 13만 명 등을 투입해 복구 작업 등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산샤댐 붕괴 위험을 비롯해서 보강이 시급한 댐이 최소 16,000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에서는 전국 9만 8천여 개 댐 가운데 잠재 위험이 있는 댐이 6만 6천 개, 현재 위험 요소가 있는 댐이 16,000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문제를 보이는 16,000개 댐은 보강이 시급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보강이 시급한 댐은 대부분 1950년, 1970년대 건설돼 40년 이상 된 댐들입니다. 이러한 댐들의 정상적인 수명을 50년으로 계산했을 때 대부분이 수명이 끝나가거나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기준에 따르면 댐의 경제적인 수명은 일반적으로 50년으로 평가됩니다. 구조적인 내부 연한은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지난 1975년 반차오댐 붕괴로 23만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차오댐은 1950년대 준공됐으며 공사기간에는 중국이 무분별한 산업발전을 추진해 대거 부실 사태를 일으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태풍 니나 상륙으로 댐 유역에 6시간 동안 830mm의 폭우가 퍼부으면서 댐이 무너졌고 연쇄적으로 62개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반차오댐과 스만탄댐 등
등 중대형 댐도 2개 있었습니다. 이러한 댐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면 과거의 피해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폭우로부터 안전할까요? 한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반도에서 여름철 가뭄과 홍수 같은 극한 강수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전남대, 경북대, 일본 도쿄대, 미국 유타 주립대 공동연구팀이 함께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름철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극한 강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기상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3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 데이터와 최신 기후 모델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기후를 분석한 결과 장마 기간 동안 단기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경향과 이후 고온 건조한 기간이 강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홍수, 이상 고온의 반복과 가뭄의 연속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마 기간 동안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이후 남은 기간은 심각한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재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동아시아 여름 장마철 생애 주기를 강화시켰고 가뭄과 집중호우 또는 홍수라는 양극단의 기상이변이 잇따라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에 우리나라 또한 철저히 대비해서 만약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평소에 대비하는 습관을 키워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